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10월 21일 오후 1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젠가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민법 수필을 읽은 소감입니다. 제가 이걸 캡처 떠가지고 여기에 올려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 수필을 읽은 소감인데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마지막으로 글을 남긴 지 벌써 3주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법무사님께서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주신 민법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았더니 벌써 10월 20일로 접어들고 있음에, 그리고 하루하루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듯한 새로움에 제 스스로가 많이 놀라고 있는 요즘입니다.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 같으네요. 지난번에 법무사님의 따끔한 말씀으로 제가 잠시 샛길로 셀 뻔하였던 공부가 다시금 제대로 가고 있음에 너무나 다행스럽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민법 수필이죠. 민법 수필을 1주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강의 및 교재로 조문과 같이 5일간 보고 2일은 복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조문을 먼저 보면서 민법 수필은 보조 교재로 활용하였습니다. 제가 2주간 민법 수필 교재로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쉬운 서술과 정말 적절한 비유. 법무사님께서 저같은 초심자들을 위해 무척 쉽게 서술을 하셨음에도 너무나 적절한 비유와 표현으로 이 조문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예컨대 처음에 신의성실과 관련한 설명에서 법무사님께서는 축구감독과 축구선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고, 저는 이 설명 하나로 신의 측의 취지 및 어느 곳에서 문제가 되는지 판례를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님의 축구감독 설명을 떠올리면서 제 스스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신의 측이 문제가 되는지, 왜 신의 측이 개입을 하는지 스스로 깨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생략하셨으나 교재를 보는 내내 저는 그 어려운 부분을 찾아 끝장을 내고 싶은 마음으로 지올린 민법 강의 책의 해당 부분을 읽어보고자 하는 강한 호기심이 일어났고, 그 호기심에 제 공부의 흐름을 맡기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 그렇죠. 민법 수필 읽을 때는 그 수준에서 읽으면 됩니다. 이 호기심들은 추후에 지올린 민법 강의 공부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뒤로 밀어놓으면 됩니다. 자, 둘째, 조문 전체를 아우르는 구성. 법무사님은 민법 수필은 민법 전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테마에서 민법이 왜 이렇게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강약 조절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특히 법인 부분이 참 어려웠는데 민법 수필 보면서 머릿속으로 나이아가라 폭포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원하게 해결됐다는 얘기죠. 셋째, 재미있는 민법 공부와 법학 공부를 하는 책임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예전에 법행 공부할 때는 판례와 기출문제 위주로, 그냥 판례와 조문만 읽다 보니 민법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외우라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죠. 신의 측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니 제가 앞전도 몇 번 언급했듯이 그 수많은 판례 중에서 학원 강사가 찍어주는 것만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바빴고, 혹여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 운이 좋아서 합격을 했다 해도 사람 잡는 백정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님의 그 민법 수필 교재를 통해 정말 민법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 추후 시험에 합격하여 의뢰인을 만날 때 그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제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드니 조문 하나하나가 그냥 보이지 않고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무사님 민법 수필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데 최적화된 교재이고, 조문과 민법 수필을 통해 숲과 나무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겠다는 아주 커다란 확신이 듭니다. 자, 네 번째, 구멍난 댐 메우고 보수하기. 지금 법학 실력은 댐으로 비유하면 여러 군데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로 만들어진 댐을 메우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조문을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법 수필을 공부하다 보니 이제 조금 법무사님께서 유튜브에 올려주신 커리큘럼 진도의 의미가 이해가 되고 조문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지금은 민법 조문을 한 번 읽는데 5, 6일 정도 걸리지만 이것도 많이 빨라졌네요. 예전엔 이것보다 더 걸렸던 것 같은데 석 달이 되면 언젠가는 한나절 아니면 더 빠르게 조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4 용지 이면지를 반을 접어서 나눠서 민법 전체 목차를 매일 한 번씩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 2달치가 모이니 꽤 두툼하고 뭔가 뿌듯한 생각이 들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구나. 그런 근거 자료가 되죠. 제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에 제 자신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요즘입니다. 추후 공부 계획. 자, 다음 주 28일까지 10월 29일까지 민법 조문 2회독을 하고 조문은 읽을수록 남습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30일부터 초보자용 지원림 민법 강의 수강 예정이고 민법 강의 수강 전 민법 조문 읽고 민법 강의 수강 후 민법 조문 반드시 복습하기 민법 목차를 매일 한 번씩 계속 쓰기. 자, 법무사님께 바라는 점. 제가 법무사님 강의를 만나서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공부 방법과 습관을 고치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음에 법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이 민법 수필은 진짜 명제입니다. 법무사님 공부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정말 명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곽윤직, 양창수 교수님도 민법을 이렇게 수험생이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는 비유로 설명하시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곽윤직이나 양창수 이런 분들은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가벼운 비유 이런 거를 함부로 쓸 수가 없죠. 권위가 추락하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쓸 수가 없고 그분들은 예컨대 신이측을 축구감독에 비유해서 설명하여 주셔서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험생의 욕심으로 민법 수필과 같은 민사법 수필, 형법 수필, 형사법 수필, 부동법 수필 등을 집필하여 주시면 과장을 약간 보태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며칠 동안 밥 먹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법 수필만 읽고 민법 공부 방법론만 어느 정도 제대로 터득하면요. 솔직히 민사법, 형법, 형사법, 부등법 이런 거는 수필까지도 필요 없고 조문만 몇 번씩 읽으면 윤곽이 다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과목에 굳이 수필까지 쓸 필요가 있냐? 그건 옥상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법만 파버리면 나머지는 똑같은 방법론으로 그대로 조문 중심으로 전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너무 힘이 드시다는 걸 알지만 감히 이것을 통해 부탁드려 봅니다. 이게 꼭 필요하면 제가 쓰는데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민법만 잡혀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줄줄줄 그 방식대로 넘어갑니다. 자, 정말 민법 수필은 주식으로 비유하면 정말 우량주의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평가된 대박 주식입니다. 민법 수필 10,000원이죠. 우량주입니다. 지원림 기초민법 강의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조문 달달하고 그 조문 해석할 줄 알면 되는 거고 그게 기본적인 판례를 보면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도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확실하게 붙겠습니다. 꼭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법의 신세계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조은봉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